논어대관 특강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하면은 4강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 월요일 날에 다 했고요. 오늘은 7강 할 차례인가요? 7강. 7강 한자 창제 원리와 논어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한자 창제 원리가 뭘까? 보통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놀랄 일은 없고, 한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이미 허신의 설문회자나 그 다음에 우리 강의자전에도 인용돼서 쓰이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은 바로 이제 주역에서 공자가 표현하신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면은 옛날에는 상고의 결승이치러니 여러분들 책으로는 191쪽에 있을 겁니다. 191쪽에 있는 내용 가운데 원문 맨 아래쪽에 보면은 상고 옛날에는 노끈을 엮어서 다스리더니 후세 성인이 역지서기하여 후대의 그 성인께서 그것을 서계로서 바꾸어서 이때 서계라고 하는 것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걸로 바꾸어서 백관이 이치하며 모든 관리들이 이로써 다스렸으며 만민이 이찰하니 그래서 만민 모든 백성들이 이 글을 살폈으니 이로써 두루두루 국가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정책을 편다라는 것을 살폈으니 개취적 쾌니라 대개가 저 쾌꾀에서 취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택천 쾌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바로 문자, 그죠? 우리가 문자를 만든 시원이 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역의 택괴에 보면은 왕우양정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 조정에서 마당에서 드날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이 모든 국가 정책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정에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내린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붙여 물숫자를 붙여서 결단한다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공문서나 회사나 모든 그 조직에서 문서를 결제한다 아니다라고 할 때 미제, 미결, 기결이라고 할 때 바로 이걸 쓰는 거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쓰였던 말이 되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설문회자와 강의자전 서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뜻글자의 원리를 알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음양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가 없이 전부 다 선과 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옛날에 누구예요? 황제 때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의 발자국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역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에서 여러분들 190쪽 맨 아래쪽에 보면은 아까 원문 읽었던 맨 위가 되겠죠. 고자의 포이씨 왕천하에 옛날에 복희씨가 천하의 왕 할 적에 앙즉 관상어 천하고 우러러서는 저 하늘의 그 상을 보고 부죽 찰법어 지하며 구부려서는 굽혀서는 하늘은 우러니까 하늘에 있는 네 190쪽 맨 아래요. 그 다음에 앙즉 관상어 천하며 그래서 우러러서는 저 하늘의 상을 보고 그러니까 하늘은 저 높으니까 고개를 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죽 관법어 지하며 구부려서는 바로 이제 땅은 낮으니까 나보다 낮이 아래 있으니까 구부려서 땅의 여러 가지 그 법칙들을 왜 이렇게 나왔는지라고 하는 그런 법들을 살폈으며 관조수지문과 바로 새와 짐승들의 발자국의 무늬와 그 다음에 여지지의와 그 다음에 땅의 마땅함과 그 다음에 큰 취저신 마땅함을 살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까이로는 저 몸에서 취하고 원취점을 가까이로 저 몸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취했고 멀리로는 저 물건에서 취하여 어시에 시작팔게 하여 이에
바로 비로소 팔괘를 지어서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역에 나오는 팔괘가 되고 우리 태극기에 나오는 그 괘가 되겠죠. 괘를 지어서 이통 신명지덕하며 이로써 신명의 덕을 통하였으며 신비로운 그 조화들을 그죠? 조화들이면서 조화 속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걸 통하여서 이류 만물지 정하니 이로써 만물의 정을 만물의 그 실정을 분류하였으니 포이씨 몰컨을 복희씨가 돌아가시거늘 신농씨 작하여 그리고 나서 이제 복희씨 때 이미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글 대신에 아직 글자는 나오지 않았고 그를 뭐예요? 선과 점으로 된 다시 말해서 음양의 부호를 가지고 만물의 이치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물의 이치가 되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로 때를 살폈죠. 우리 이 주역이 육획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때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때를 정확하게 아니까 때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제때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바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뭐예요? 생산량이 그만큼 발전되겠죠. 농업 생산물이 그만큼 많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좀 풍족해집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가 이전에는 모든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내가 필요한 것마다 다 만들어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좀 여유로워지니까 나는 뭐예요? 벼농사만 지으면 농사만 지으면은 저쪽 다른 사람들은 뭐 특별히 농사 짓는 기술 없고 뭐 손으로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만들겠어요? 농기구 만들겠죠. 그래서 이걸 서로 바꿔 먹으면 훨씬 질 좋은 그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또 다시 이렇게 더 높은 생산이 올라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일어나니까 신농시가 일어나시어 총목이사하고 나무를 깎아서 보습을 만들고 유목유일해하여 나무를 구부려서 쟁기를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뇌주지리로 그래서 그 쟁기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뭐죠? 뇌주 뭐라고 그러죠? 그 보습 아까 보습이고 저기 뭐죠? 그 쟁기 보습 또 하나 뭐죠? 그 가래 하여튼 쟁기 농기구의 그 이로움으로써 이교천하하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로운 도구들을 만들어서 이로써 천하 백성들을 교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두루두루 이제 편안히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었다. 배고른 일이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백성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었으니 지금 요 대목은 지금 다음 시간 정도에 우리 나올 텐데요. 최근에 스금평이 얘기했던 그 전당대회에서 온포사회라라고 하는 겁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게 먹는 사회라라고 표현하는 거죠. 온포사회. 배부르면서 그 다음에 따뜻하고 온포사회라라는 거죠. 이 사회를 조금 더 지나가면은 조금 사람들이 뭐예요? 두루두루 이웃도 살필 줄 아는 그것을 바로 소강사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소강사회 지나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사회, 대동사회라고 하는 것이 되고 자 이것을 요즘엔 뭐라고 현대 문명국가 이렇게 이제 그 기치를 내걸었죠. 자, 이런 온포사회를 만들었으니 개취저이기라 대개가 저 입귀에서 취하였고 하면서 이제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 포이씨가 돌아가시거늘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황제요순이죠. 삼황이라고 하는 황제요순이 일어나서 통기변하며 그 변함을 통하며 삼인불권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신이 화제하여 자 신비롭게 교화하여서 삼인의시하니 백성들로 하여금 다 마땅하게 그죠 각각 적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했으니 자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받들어서 만드는 주역이라는 글 속에 있더라라고 하면서 여기 궁즉 변하고 변즉 통하고 통즉구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 역 속에는 자 우리가 궁하면 궁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 했다라는 뜻이 되고 자 이 다 할 때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이 올라와서 양이 다 하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되든가요? 변하는 거죠. 그래서
궁죽변이요. 궁죽변이요. 사람이 궁하면 궁죽 그래서 뭐가 된다? 변하고 변즉 이렇게 변하는 거죠. 양이 닿았다. 근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내가 스스로가 변해야 되겠죠. 양에서 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면은 그다음 뭐예요?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통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통하니까 또 음이 닿으면은 궁하면 다시 변해서 그래서 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통하는 거 이렇게 다시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오래 할 수 있다라는 변즉통 아니 궁즉통 변즉 아니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고 하고 표현하죠. 우리는 요 중간 단계 생략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궁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통한다 그랬죠. 절대로 궁하면 안 통합니다. 이 궁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궁하면 궁한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변화를 참 잘해야 되는데 변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궁색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잘 변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잘 변하는 것. 그건 뭐를 따라서 변해야 된다? 이 정도야 이렇게 표현했죠. 이건 정정하신 말씀이라서 도를 따라서 잘 변해야 되는데 그냥 변한다고 그저 시시때때로 변다고 죽을 듯 하면 안 되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이 자천오지라 길무불리니 이로써 하늘로부터 돕는지라 도움이 있는지라 길하여서 이롭지 아니함이 없으니 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주역의 화천대유교에 나옵니다. 밑에가 자 이렇게 해서 화천대유 해가지고 아까 대동사회라고 할 때 대유의 요 세상입니다. 지극히 문명한 사회라 이거죠. 자 이게 하늘에서 뭐 빛나니까 그저 세상이 두루두루 밝혀진다라고 하는 자 문명 사회를 표현하는 거죠. 그 사회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하늘로부터 그저 하늘로부터 다 도와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는 최고의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의 도에 나아가서 자 역도에 맞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롭지 아니함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나쁜 일이 걸려들 일은 없겠다라는 거겠죠. 이것이니 자 황제요순이 그래서 그 앞서서 복희 씨가 지어놓은 그 역의 괴상에 따라서 황제요순이 그 이치를 잘 받들어서 수의상이 치하니 자 의상을 들이오고 천하를 다스렸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의상을 들이웠다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황제요순 때 처음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돼 있죠. 큰일 날 일이죠. 황제요순이다 하면 이미 문명은 굉장히 발달된 사회입니다. 사람이 아마도 거의 본능적으로 옷은 해 입었을 겁니다. 그죠? 사람이 이 도구를 써서 짐승하고 그저 하는 순간에 짐승 잡아먹고 사는 순간에 옷은 언제 필요해요? 추우면 필요하죠. 더우면 옷 입을 일이 없죠.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체면치레도 해야 되고 또 벗는 것보단 입는 게 좀 낫죠. 다치질 않잖아요. 사람은 몸에 가죽이라는 게 얼마나 얇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짐승들은 다 털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털이 없잖아요. 그죠? 뭐 벌거숭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입어야 되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옷은 뭐냐? 그냥 짐승 잡아먹고 추운 겨울날 거꾸로 뒤집어서 입으면 딱 좋죠. 털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냥은 못 입죠. 그냥 털 입었다 그러면 가죽이 얼마나 질겨요. 그저 거칠거칠 다 다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뒤집어 입다가 한참 입다 보니까 또 어때요? 이게 겉이 부들부들해지니까 그 다음에 그냥 입어도 괜찮았잖아요. 그 털은 또 빠지고 그래도 이거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무두질하는 방법이 발달돼가지고 털은 빼놓고 또 순수하게 가죽 옷만 입었을 것이고 인류 최초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지역에서 나오는 바로 가죽 옷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피코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썼을 것이고 그래서 수의상이 치천하라고 하는 것은 의상을 드리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윗도리 아랫도리 해가면서 그죠? 윗도리 치마 뭐 등등으로 해가면서 제법 격식을 갖추었다라는 뜻이니까 수의상이라는 뜻이 뭐예요?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천자문에 어떻게 나오나요? 천자문에 어떻게 나와요? 성인지 도에 네. 여기 지금 천자문 외우신 분들이 두 분이나 모여 있습니다. 시제문자 내복 의상이라고 하는 건 이에 의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수 이상이 치천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랬으니 대개가 이것이 건곤에서 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은 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고, 그래서 윗돌이 아랫돌이 이런 개념으로도 나오고, 천지자인의 이치를 본받아서 바로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논어라고 하는 글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보통 보면은 그냥 그 어려운 글자는 한자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문장 읽고 해석하고 음하고 훈하고 읽고 하면은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 이 뜻글자에 담기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자, 이 뜻글자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저 인민들 편하게 해준답시는 명분하에 그냥 간체자로 만들어 놓고 이건 소리글자도 아니요 뜻글자도 아니요 어쨌든 대단히 괴롭게 만드는 글자입니다. 그죠? 이 소리글자 그 한자 간체자 굳이 몰라도 뜻은 통하죠. 여러분들 글자 안다고 뭐 잠깐만 글자 모른다고 의사소통 안 되나요? 글자 모른다고 의사소통 안 돼요? 글자 몰라도 얼마든지 의사소통 되죠. 우리 문맹률이라 그러면 글자 몰라도 말로 다 했잖아요. 자, 글자는 몰라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뭐 했다고요? 계산 기가 막히게 하죠. 이러고 다 보면서 오늘 며칠인데 달력도 없는데 오늘 며칠인데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가 언제다 이런 거 정확하게 알죠. 우리의 생일이 언제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좀 뭐 이런 전방도 하게 됩니다. 까막눈이 돼도 어때요? 누가 물건 사러 온다. 돈 아무리 많이 내도 거스름돈 정확하게 착착 냅니다. 글자 몰라도 돼요. 글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떻게 그런데 누가 저한테 외상 가져갔죠. 외상으로 뭘 가져갑니다. 그 할머니 글자 몰라도 다 적어놓죠. 다 적어놔요. 적어놓고 이자가 언제 가져갔는데 왜 안 갚나 우선 당신 말이 외상값 내놔. 내가 언제 갔는데 하고 시침도 못 대죠. 내가 적어놨는데 하고 할머니 방식대로 다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글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교하게 그 미세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글자라고 하는 것 속에는 자 바로 이런 옛날 할머니들이 썼던 그런 방식의 암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소리글자라고 하는 것은 훈민정음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소리글자이기는 한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뜻글자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죠? 한글은 그래요. 한글은 대단히 특별한 글입니다. 소리글자와 뜻글자의 의미를 같이 함축을 하고 있고 기타 등등의 다른 나라의 소리글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없을 겁니다. 이미 없어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아는 것은 자 우리의 그 황하문명권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근본 뿌리를 아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하나 들렸는데 뭐 공증한다고 해가지고 내년도 우리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때문에 갔는데요. 그분 가만히 보니까 6년 동안 제가 봤거든요. 6년 동안 봤는데 6년 동안 보는 내내 사무실 위에 뭐 하나 이렇게 뭐 적혀 있는 건 여전히 적혀 있고 뭐에 또 뭐 하나 적혀 있는 게 적혀 있고 그림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 볼 때마다 오늘에 가서 보니까 참 몰취미하다 싶은 게 6년 정도 되면 뭐 좀 하나 정도 바꿔서 넣어야 되는데 자 몰취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기에 걸려 있는 거는 그냥 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작년에도 물어보고 그전에도 물어봤는데요. 그분의 방 이렇게 들어가는 데는 뭔지 동네 변호사들이 뭐 돈은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직원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업무 같이 보는데 이게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그냥 뭐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요 방문 앞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진덕 수업이라 해놓고 이제 다른 쪽은 그분 이름 넣어서 누가 이제 글 하나 만들어준 건데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전혀 듣질 않았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뭐죠? 하고 물어보길래 옆에 여직원은 기억을 잘해요. 한자 유학경전연구소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참 갖다 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렸네요. 그러면서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갖다 드릴 테니까 공부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 사람 좀 관심이 좀 있나 해가지고 월요일날 이렇게 하고 수요일날 이렇게 하고 토요일날은 저쪽에서 원전 강의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라 한문으로 된 걸로 강의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 멍 때리는 소리를 한번 하시더군요. 나이가 지긋하시고 한 50대는 넘었겠죠. 50대 넘었겠죠.
50대도 그런 소리를 하나요? 그 중국 문자입니까? 중국 글자로 공부하는 겁니까? 원전이라 그랬더니 중국 글자로 공부하는 겁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60은 넘었겠군요. 중국 문자라 그러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중국 문자입니다. 나이 50대 60대 되면 그렇게 인식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냥 한문이라 그러면 되는데 원전이라 그랬더니 중국 문자입니까? 그래서 간지차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제가. 더 어렵게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가서 동영상도 좀 보시고 공부 좀 하세요 그랬는데 이 말이 주역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한테 그 얘기만 했지 더 이상 설명할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고 말았는데 여전히 자 우리 젊은 친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아마도 거의 30대 요 이하로는 한자라는 말보다는 뭐다 중국 문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애들 그 중국 문자인데 뭐하러 배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어 배운다 그러면 이제 간체자 공부하는 것이고 자 이거는 황홀문명권의 철학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전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문화의 근본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미 까먹은 지가 굉장히 오래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 결국 그게 뭐냐 우리말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말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소리 글자로만 접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 중에 아마 제일 우스꽝스럽게 변한 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어떤 조직에든 가면은 여기 있죠. 대장이죠. 한 부서의 가장 제일 하급 부서장이 되잖아요. 그죠? 계장 그러면은 그냥 대장 그러면은 닭계장인지 그죠? 그냥 육계장인지 이거 구분하기도 힘들 겁니다. 아마도 이제 젊은 사이 애들 사이에서 한자가 폐지되면서 아마 이게 살짝 놀림감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모든 정부 조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각 회사들마다 이게 자체가 아예 없어졌죠. 뭐라 그래요? 팀이랍니다. 팀. 뭐 축구팀이에요? 야구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무슨 회관이나 무슨 소라고 하면 되는데 모든 데가 전부 다 뭐가 붙어요? 가운데는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붙습니다. 그냥 아예 센터가 우리말이 돼버렸죠. 복무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전부 다가 뭐예요? 복무하면 되는 건데 아예 이 말 자체도 우리말 없어. 다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자가 되고 한자는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비스라는 말로 아예 다 굳어지고 이건 아예 법률 용어 속에까지 들어왔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보니까 서서히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먼저 갔다가 새로운 무슨 단어가 있다. 이거 빨리 영어로 쓰는 놈이 장땡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말하고 적당하게 그 결합시키는 거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오지라퍼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참 되돌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저 터키 사람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에 와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친구가 오히려 걱정했죠. 이러다가 한국말이라는 거 없어지겠다. 한민족이라는 거 없어지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민족 뭐 일부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직 민족이 밥 먹어줬냐 라고 표현할 텐데 그럼 무한 경쟁이죠. 그러면 적자 생존의 원칙만이 그 속에 이제 포함되고 나머지 사람들 참 힘들게 살 겁니다. 그 세계화 속에서 세계화 국제화라고 할 때 반드시 세계화 국제화 속에서 내가 살아나려면 내가 나다워야 되죠. 내가 나다워야 됩니다. 내가 나다워야 내 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미 나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것, 조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없어졌고 한자 자체를 그나마 변호사라 그러면 식자층인데 그죠? 이 사회 지도층이고 식자층인데 이 사람들마저도 50대가 더군다나 그것도 중국 문자 아닌가라고 물어보는데 참 암담하더라고요. 암담하징인데 그 논어라고 할 때 논어 우리 앞에서도 표현했죠. 논어 20편 이렇게 표현했죠. 논어 20편이라고 할 때 20편을 제자들이 그냥 되는 대로 꾸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논어의 편명도 그냥 맨 앞에 나오는 말 자활이라는 거 빼놓고 나오는 그 단어를 가지고 썼다라는 이런 표현을 여전히 횡행하고 조금도 안 고쳐요. 제가 그렇게 떠들어대는데도 고치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을 또 인정도 안 해요. 가만히 되돌아보고 좀 미안할 것 같으면 슬금슬금 좀 인정 좀 해줘야 되는데 절대로 인정 안 하죠. 밥그릇 내놓으라고 안 할 텐데 제가
그죠? 왜냐?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학위 논문도 있어야 돼. 박사 논문도 있어야 돼. 제가 난 논문을 안 땄거든요. 그러니까 할 텐데도 도대체가 인정을 안 하고 오로지 자기 고집만 피우죠. 자, 논어라고 하는 건 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라 그랬나요? 짤윤자죠. 윤이라고 하는 거. 짤윤자. 자, 윤이 되고 이거 말한 것을 이렇게 짰다라는 뜻이 되고 요걸 짜 보면은 모일집자 모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모았다 그러면 그건 모인 게 아니죠. 자,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슬들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모아놓은 걸 뿐이죠. 그 구슬들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한 줄로 쫙 꿰어야 이걸 목걸이로 만들든 팔찌로 만들든 뭘로 여러 가지 장식용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모긴 모되 어떻게 되느냐? 책으로 엮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역시 책으로 엮는다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종이가 남발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 굉장히 아껴서 써야 됩니다. 그죠? 요거 주간이나 목간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속에다 글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한 글자 파놓고 절하고 한 글자 파놓고 절하고. 왜? 팔만대장경 판이죠. 판이죠. 판이라는 걸 뭐라 그랬던가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판. 또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아, 이거 아까 뭐 나이가 듣다 보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좀 어두워가지고요. 이제 요 핑계까지 되실 겁니까? 독이 있고, 자, 우리가 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첩간요 할 때 전이 있고 이런 게 있죠. 전, 첩,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책이 있죠. 요게 있습니다. 각각 다르다 그랬죠. 대죽으로 써 있으면 당연히 대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죽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굳이 안 써도 이거 하나 글자만 보면 알죠.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죽간 그러고, 그 심지어는 다 이게 목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비슷비슷하니까 이걸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목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목으로 표현한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전이나 독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죠? 길이에 따라서 조금 이제 나누기도 할 텐데요. 얇게 대나무 조각에서 대나무를 쪼갠다 그랬죠? 쪼개는 이쪽은 뭐가 돼요? 방패나 담장이나 이런 거 만드는 데 쓴다 그랬죠? 이쪽은 뭐를 쓴다 그랬어요? 이거는 넓으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는 자, 이쪽은 넓으니까 바로 이제 그 뭐예요? 책을 만드는 데 쓰는 거죠. 편. 그래서 여기에 그 책으로 쓰이는 글자, 글을 기록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요 글자가 아닌 요 글자로 기록된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나무의 나이테. 혹시 지금 아직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자, 나무 보면은 나이테 이렇게 나무 나이테가 동그랗게 안 보이죠? 해가 오로지 위에서만 이렇게 비치면 아마 나무가 이렇게 자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동북방과 이쪽에 동남쪽까지는 해를 덜 받고 추운 겨울 막 지나는 때니까 아주 마디게 자라죠. 그리고 해를 많이 받는 쪽 서남 쪽으로는 그냥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무 나이테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것은 이 속에 항상 이쪽이 뭐예요? 남쪽이 되는 거죠. 이쪽이 남쪽이요. 나머지 세모통이 뭐 당연히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나무를 켜더라도 이렇게 켜서 이쪽 편은 주로 뭐야? 단단한 거 침상할 때는 다 이런 걸로 쓰죠. 침상이나 바로 이런 걸로 쓸 때 이쪽을 쓰고, 그다음 담장 만들 때 이걸로 쓰고, 이쪽은 이렇게 켜서 뭐 하는데 바로 저렇게 해서 책을 만드는데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판이라고 할 때 판에는 바로 글자를 뭐예요? 이만큼 해서 여러 줄 만들 때는 바로 판에다 쓴다 그랬죠. 그래서 부판이다 그러면 사람들 옛날에 호적 같은 경우 여기에다 쓴다 그랬습니다. 논어에 공자가 저 부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부판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하위직이죠. 최하위직 공무원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거는 국가의 호적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해서 거의 이렇게 좀 떨어져서 경의를 표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판이다 판이니까 여기다 굉장히 여러 줄의 글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쓰다가 하나가 잘못됐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죠. 이거 빼버리고 그죠? 다시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아차 순간에 이거 글자 틀리게 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써가면서 굉장히 정성을 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책, 그죠? 그래 이제 요거는 판이지만은 책은 바로 뭐냐면 전이나 간이나 독 이것들을 하나로 다 이렇게 해서 묶은 거죠. 한 줄 쭉 기록하고 쭉 기록해서 이제 판으로 담기는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간이나 목간으로 쭉 해서 이걸 뭐예요 책으로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묶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또 잘못됐더라. 다시 풀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책으로 만들기까지에는 대단한 정성을 들여야 되고 글자라는 게 이리저리 뒤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서는 짜임새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논했다. 그래서 논어라고 하는 이 논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대단히 논리정연하게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논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죠. 예전에 그 노나라 노벽에서 이 글들이 발견이 되고 나중에 공안국이라고 하는 공자의 13대 손이 바로 이 글을 보고 나서 아직 거기 아마 제목이 안 붙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대단히 짜임새 있게 돼 있어서 그래서 논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두루 같이 이제 문답을 하거나 그죠? 공자 스스로 말씀하신 거나 서로 간에 문답하거나 질의응답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논어인데 그죠? 그러한 논어인데 또 왜 20편으로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게 짜임새 있는 글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둔 까닭은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군자들아 그죠? 군자들아 두루두루 세상 좀 널리 보고 그죠? 널리 보고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려면 뭐 해야 된다? 제발 좀 공부하라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대관이라고 하는 말 바로 20편이라고 하는 것이 두루두루 천하를 널리 저 높은 데서 두루두루 보고 자 두루두루 큰 것만 보니까 또 작은 건 어떻게 돼? 또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밑으로는 또 세밀하게 스스로를 차곡차곡 다져라라고 해서 쓴 글이 바로 논어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이 글 자체가 단순히 그냥 되는 대로 말씀들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속에는 제자들이 공자의 가르침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죠. 그래서 맨 마지막이 논어의 마지막이 뭐였느냐면은 유할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군자들이 공부해서 뭐를 만들어라? 요순시대와 같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공부해서 뭐 했어요? 그냥 자기 즐거우라고 그것도 괜찮죠. 그죠? 그런데 자신을 문식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어라고 하는 글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항상 뭐냐면은 음양과 바로 오행의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음양 오행의 이치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음양 오행 이치에서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채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죠? 바로 이겁니다. 채로 삼아서 내가 몸에다 딱 붙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뭘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은 논어의 인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인이라고 하는 것. 자, 공자가 이와 같이 해서 앞에 있는 바로 요순, 그 다음에 하은주 3대 사망의 이 정치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경이 되는 거죠. 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입니다. 그리고 서는 그분들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고 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행한 정치를 통해서 바로 백성들이 평가하는 거죠. 대부들이 평가한 겁니다. 그 얘기는 시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군주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 정치를 엉망으로 하니까 내 살림까지도 다 망가졌죠. 그죠? 전쟁을 통해서 자 이 집안이 다 갈갈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비박산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억울한 심정들을 노래한 것들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래서 공자가 바로 서경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낸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자가 항상 보면은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시설을 공부했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자, 군주들이 하는 말은 다 멋지죠. 요즘에 정치인들 하는 말 치고서 나쁜 말도 참 많죠. 요즘엔 정말 나쁜 말도 많더구만요. 그러나 겉으로 어쨌든 대통령 무슨 공약 내고 뭐 하는데 보면은 다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죠? 좋은 말을 다 어떻게 믿어요? 그죠? 옛날에 아무리 성인군주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그걸 성인군주라 하나요? 남은 행적들이 있죠. 공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는 진덕수업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자, 덕에 나아가고 이렇게 돼 있죠. 덕에 나아가고 업을 닦는다 그랬습니다. 요새 수업이라고 하는 건 수업밖에 없어요. 정말 뭐예요 수업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업입니다. 수업이랍니다. 수업은 수업밖에 없죠. 수업의 이 업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업무죠. 업무예요. 업무. 업무에 힘쓰라라는 겁니다. 업무가 되고 그 업무라는 것은 뭐예요? 국가의 사업이 있죠. 사업 그랬더니 장사하는 사업밖에 없어요. 자, 이 국가가 사업을 벌이잖아요. 그죠? 국가가 기본적으로 자 위에서 이제 그 우리가 쭉 해야 될 사업들을 쭉 정하면은 그 일들의 각 분야별로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무를 잘 하려면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안다고 되든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알아가지고 싹 정보 빼돌려가지고 뭐 해요? 정보 빼가지고서는 그저 투기하면 되는 거다. 투자하면 되고 미리미리 옛날에 저 강남땅 개발할 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미리 다 국가의 몇 개년 계획 딱 잡으니까 저 밑에 가서 이제 다 빼돌려가지고 왜? 내가 업무를 다 하니까 그 몇 년 뒤에는 저기 어마어마하게 개발될 거 아니까 거의 뭐예요? 거의 싸우려고 없어로 다 챙겨 있다가 나중에 조금 기다리면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뛰죠. 이거 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보니까 저 사람 봐라 저거 별것 없었던 것 같더니 그런다. 막차 타는 분들 많죠. 막차 타는 분들 이건 폭삭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잘하라 그랬더니 재주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재능이라 그랬죠. 능력, 그죠? 이 능력만 좋다고 되는 겁니까? 아까 능력 좋았더니 어떻게 돼요? 미리미리 딱 머리 굴려가지고서 이거 저기 돈 많은 친척한테 이거 좀 돈 좀 빌려줘. 누구한테 돈 좀 빌려줘 해서 딱 꼽을 쳐두는 거. 그럼 국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요. 그죠? 그럼 그 국가를 잘 다스리려면 뭐 해야 되나?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적인 자기 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충성스러움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중심도 있어야 되고 두루두루 사람들을 믿었게 하는 바로 충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채워져야 덕이죠. 내 몸에 꽉 채워두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그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업무를 맡아야 그 업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라 하지 않고 그래서 업을 잘 닦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몸에 때가 끼면은 자 몸을 잘 닦아내듯이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웬 감이야 하고 그냥 꿀꺽 먹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군자라고 할 때 그 군자가 무슨 군자냐면은 바로 벼슬자리에 나아간 군자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공무원이 되겠죠. 공무원들 가운데에서도 조금 고위직들입니다. 니들 제발 재주 있다고 너무 그러지 말라. 그죠? 다시 말해서 실은 뭐예요? 덕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겁니다. 덕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일을 업무에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공자가 진덕은 바로 충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충신이 소위 진덕야요. 충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덕에 나아가는 것이고 수업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나요? 저 고위직이 그 일을 할 때 자기가 일해요? 밑에 사람들 다 시키잖아요. 중요한 정보는 다 갖고 있고 그죠? 분야 좀 쪼개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래 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좀 윗자리에 있다고 밑에 사람들 그 거의 폭행까지 해가면서 부려먹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상관이 그죠? 밑에 사람들. 그래서 말로 하는데 그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수사라고 표현했죠. 말을 잘 닫고 자, 이 말을 내가 내야 될런지 내지 말아야 될런지 자, 국가에 공인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말을 잘 가려서 분별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정치인들 말 들으면 승질만 나죠. 저렇게 말들을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죠. 수사.
말만 잘 번지르르 그랬더니 말은 기가 막히게들 번지르르 하죠. 왜? 배운 것도 막 학벌도 높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상황 적절하게 입 바른 소리들 참 잘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알죠. 저 사람이 저게 거짓말로 하는 건지 그냥 그 자리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반드시 그 속에다 뭐하라? 입기성하라 그랬습니다. 그 정성을 세워라. 그죠? 정성스럽게 하라 이 소리입니다. 수사입기성이 소위 거업냐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업무에 임하는 자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업무를 잘 닦아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할 경우에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관리로서 참 훌륭한 관리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논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군자가 선비가, 그죠? 선비가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논어 천자문에서 나와 있지만 그 학이 오직 사하고 사이 오직 사, 하고 등사 석직종정이라라는 말이 있죠. 배우고도 넉넉하면은 나아가서 뭐예요? 정사를 따르고 관리가 된 높은 고위직 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이 오직 벼슬하면서도 넉넉 좀 여유로우면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도 쉬지 말고 뭐하라? 공부하라, 학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배워라 그랬더니 배움이라라고 뭐 앞에서도 우리 뭐 누차 얘기했지만 두루 한번 짚어보는 얘기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학이라 그랬더니 그냥 배우는 거예요. 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채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죠? 그게 용이 뭔지라고 하는 겁니다. 채로 삼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이게 되는 거죠. 채로 삼아야 될 것이 이건데 여기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의 윗사람이 된다. 먼저 내가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륜의 대표적인 가치입니다. 자, 인륜지 도를 알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조금 말을 한 단계 더 높이면은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효지만은 이거는 인륜지 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자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륜의 근본 도리를 알아야 내가 나아가서 뭐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교화의 위치에 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효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제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뜻글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바른 기호를 흉내낸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갖다 이건 나무다. 그러면 동쪽이더라. 이게 그냥 이거 동쪽에서 해가 뜨는 모습이 이래요. 그렇게도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동쪽에서 해 뜨는 모습이라 그러는데 서쪽에서 해 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맨날 보면 서산에 해가 넘어가는데, 그렇죠? 바로 이 이치를 분명히 그 구분을 해야 돼. 동일하라고 하는 것은 자, 나무목에다가 날일자긴 맞아요. 그죠? 그런데 나무에 해가 걸려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 초등학생 대뜸 뭐라고 할 겁니다. 조금 생각하는 애가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는데도 그렇던데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요. 그 얌마하고 아주 쥐어박을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하면서 배웠잖아 우리,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거지로 강요해가면서 머릿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목이 뭐라 그랬어요? 목이 모광지절 개념.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인도예요. 그냥 남들 알아듣기 쉽게 목이라 왜 동쪽을 모광지절이라 이렇게 표현했느냐면 동쪽이다 하면 봄이 되겠죠. 왜 그러느냐면 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싹 트는 때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확실한 봄이다. 이거 확실히 봄이다. 뭘 가지고 알아요? 따뜻하다. 무슨 수로 가을도 따뜻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때 있으면 그럼 겨울에 추운 겨울에 이렇게 봄이 왔다 그럴 거예요. 가을이 좀 서늘한데 대체로 좀 또 봄비 얼마 전에 봄비처럼 왔잖아요. 그래서 봄이 왔다 그럴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달력 보고도 대체로 이러니까 이렇겠다 했지만은 옛날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었어 봐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 성인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거기에 맞춰서 살더라. 봄이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봄이죠. 누가 보더라도 봄은 뭐냐? 그냥 따뜻한 게 아니죠. 봄은 사방에서 그저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줄 땅에서 뾰족뾰족 싹 쭉 터나오고 나뭇가지가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거기서 뭐예요? 새눈이 다 나오고. 그래서 바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은 누구나 다 눈에 띄는 나무에서 나무의 기운이 왕성하다. 그래서 모광지절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동쪽이라라고 하는 걸, 동쪽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일년으로 표현하자면 봄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목기운이 왕성한 요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목기운이 왕성할 때에 해가 돋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할 때 목자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나무목에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나무의 쌍눈이잖아요. 쌍눈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언제는 봄이죠. 봄이 되었더니 제 속에 저런 게 있었네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만 봅니까? 서로 보는 거죠. 서로 보죠. 서로 보니까 서로 처지도 알고 그래서 어머나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남 볼상자 이 목입니다. 그죠? 이 목에 목이 되고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럼 서쪽은 뭐예요? 서쪽은 이렇게 썼죠. 이 사람들이 서쪽은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모 속으로 저 있는 하늘의 양기운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땅 속으로 다 기운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 들어가서 이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때가 되죠. 이게 서쪽이 되는 겁니다. 다 들어갈 때. 그래서 다 들어가더라.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자 들어가서 자 가을이 되니까 그래서 양기운이 다 땅속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서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유가 돼서 서쪽은 그래서 결국 저녁때가 되죠. 저녁때가 되니까 자 저녁때가 되면은 1년으로 따지자면 서쪽은 또 언제가 되냐면은 음력 8월달이 되죠. 8월달이라고 하는 글자도 이렇게 써놨어요. 글자가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한 글자들은 다 비슷한 의미에서 다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8월달 서쪽이다. 서쪽이다 그러면 하루 해가 저무는 때가 되고 또 1년에 한 해가 저무는 때죠. 한 해가 저무는 때다 그러면 한 해가 저물면은 곡식들이 익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곡식들이 막 익어서 새로운 곡식들이 딱 나오면은 옛날 사람들은 맨 처음에 그런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뭐 했다 그랬어요? 그래, 그쵸. 천지자연한테 아우 감사합니다. 봄에도 막 싹들이 나오면은 이제 파릇파릇한 새로운 채소들, 풀들 뜯어 먹으면서 사람도 건강하고 짐승들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막 새롭게 그 시절에 그 계절에 새롭게 나오는 걸 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가을이 되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뭐예요? 양식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죠? 곡식을 얻으니까. 그래서 그 곡식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온 곡식을 가지고 뭘 한다? 술을 담는 거죠. 술을 담아서 이렇게 양기운이죠. 양의 정화입니다. 양의 정화. 아주 지극히 이 엑기스들만 쫙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담아놨다가 이걸 가지고 뭐예요? 제사 올리는 거죠. 그래서 유는 뭐냐면 서방유이기도 하고 서방 그대로 서방이라 쓰면 돼요. 서방유자 서쪽이니까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또 이때 되면은 뭐해요? 이걸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술을 담는 거죠. 그래서 술 담은 그릇이에요. 술병유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술병유가 되고 또 술병이기도 하면서 또 가을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또 뭐라고 표현하냐? 마치 닭이 요이로 저녁이 되면 다 올라가서 자기 둥지로 들어가죠. 닭 같은 가금류 같은 경우는 자 새는 닭은 제대로 못 나니까 어디 올라가지도 못하고 일부러 그래 조그만 나지막한 횃대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횃대유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 이 유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띠? 그래서 닭띠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다 그래서 그 술병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하게 파생되죠. 이렇게 해서 술이 잘 익으면 어떻게 된다? 향도 이렇게 잘 올라오고 이 좋은 술 딱 위에 것만 잘 걸러서 누구한테 갖다 드린다? 조상님한테 드릴까요 먼저? 그렇죠. 큰 대자 올릴 전자가 되죠. 올릴 전자가 되고 이거는 뭐 조상님 크게 잘 올리면 되고 그래서 저 어르신한테 가서 존경하는 의미에서 갖다 바치는 게 바로 이게 되는 거죠. 다 이 뜻입니다.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보이면 뭐가 돼요? 술주자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요런 의미들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 자 학이시습이라고 할 때 학이 바로 뭐였더라?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그죠? 그 아이한테 다른 잡동사니 지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뭐예요? 이 아이를 잘 이렇게 덮어주고 그죠? 덮어주고 길러주면서 그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도록 여기 들어가도록 만들어준다 그랬죠. 여기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이거 알죠 이제. 알면 또 뭐합니까? 실천 안 하면
실천하는 도루묵이죠. 그래서 하기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때 맞춰 시 중입니다. 때 맞춰서 습한다 연습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실천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거듭거듭. 그래서 습이라고 할 때 우리가 거듭습자 습방. 지금 이 그 뭐야 새가 날갯짓 연습하는 거가 되잖아요. 연습하는 건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날기 위해서. 그래 실제적으로 지금 실천해보는 거죠. 날개 힘도 길러고 하면서 끊임없이 때 맞춰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실천하도록 한 것이 바로 뭐다? 논어의 그 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어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먼저 이제 일륜지 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천지자연의 이치까지 나아가서 그래서 이 도를 내 몸에 체득을 하고 체득을 한 사람은 그것이 아까 말하면 진덕이죠. 바로 스스로를 충성스럽고 믿었게 딱 채워야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바깥으로 그리고 나가서 내가 벼슬자리에 올라가야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 업무도 이건 뭐야 사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관계 분별을 정확하게 해서 바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 창조원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음양의 이치가 있는 것이고 그 음양과 오행의 이치를 잘 터득해서 채로 해야 될 것과 바로 용으로 써야 될 것. 그래서 이런 이치를 잘 터득하면은 마침내 우리가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할 수 있는 거죠. 어진정치.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적인 개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하라고 그랬더니 인한다고 인하라고 할 때 어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얘 누구도 보냐 다 사람 너 좋고 이렇게 하던가요. 인이 불화기면 그죠. 호인 인을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이제 탕밖에 몰라요. 인이야 그건 코지 그죠. 지를 그죠. 알기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참 방탕하다. 자, 인하기를 좋아하고 그죠? 인호인하고 불호학이면 뭐라 그랬어요? 저런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이 되는 거죠. 우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패단이 어리석어진다 이렇게 됩니다.